네, 첫 번째 GPT-1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로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는 Low Rank Adaptation of Large Language Models 이고요. 큰 대용량의 언어 모델들을 어떻게 파인 튜닝할지, 어떻게 최적화할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로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써보시고 실제로 해보셨기 때문에 로라는 뭔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이 로라에 대해서 아마 그냥 써보시기만 하거나 왜 그렇지? 아니면 왜 마지막에 모델을 결합을 하지? 아니면 왜 모델이 뭐 추가 학습을 하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모르시고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에 대해서 한번 그 내부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GPU 같은 데서 어떻게 최적화되는지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인트로덕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GPT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GPT-1 논문 같은 경우에는 117 밀리언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GPT-1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도 않죠. 되게 작은 점이고요. 2017년도에 나왔고 이 뒤로 모델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GPT-2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나왔을 때 1.5 빌리언 모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GPT-3가 나왔고 이제 175 빌리언이 나오게 됐고 그 뒤에 GPT-4는 공개된 건 없지만 트릴리언 GPU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델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요 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모델을 다운받아서 로컬에서 파인 튜닝 할 수는 없지만 라마나 QN이나 아니면 여러 LLM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서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인 튜닝 하는 모델조차도 요 1.5 빌리언 이상 요 2와 3 사이의 모델들이 보통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사이즈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을 GPU에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GPU에 올리는 것은 만약에 성공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할 때 이 GPU 위에다가 모델 웨이트를 올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GPU 모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뱉지 않아서 한번 파인 튜닝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GPU 위에다가 이 모델 웨이트뿐만 아니라 이 모델 웨이트에 훈련하는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모든 가중치에 대해서 미분값도 같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저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로스 함수나 옵티마이저나 미니 배치나 되게 저장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인퍼런스 할 때는 모델의 웨이트만 가지고 또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훈련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좀 더 많은 양의 GPU 자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인퍼런스 하는 거는 모델 웨이트만 있어도 되니까 조금 덜 필요하고 모델이 특정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야 된다, 특정 웨이트를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학습해야 되는 웨이트들을 모두 그 미분값들을 모두 복제를 해서 GPU에 똑같이 띄워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파인 튜닝 할 때 요런 GPU에 많은 자원들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본 전제로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 논문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용량의 사이즈의 모델을 로우 랭크 디컴포지션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대형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 하자. 파인 튜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뭐 최적화하자. 우리에 맞는 걸로 파인 튜닝 하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 로랭크 디컴포지션이 뭔지는 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왜 랭크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 성공적인지, 다음에 어떻게 라지 사이즈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지 로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기존의 솔루션들이 잘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풀 파인 튜닝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모든 모델에 대해서 한번 파인 튜닝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프리 튜닝한 웨이트로부터 모든 웨이트를 다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크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제가 안 해놨는데 요거는 첫 번째로는 사전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전학습을 할 때 몇만 개, 몇천만 개, 몇억 개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전학습한 데이터들이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일반화가 되게 잘 되어 있죠. 근데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보단 적은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그 적은 데이터에 오버피팅된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 일반화 성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인튜닝을 하게 되면 아무리 데이터 수가 작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할 때 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라벨링된 데이터라고 하면은 보통의 요즘 언어 모델들은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출력을 한 그 두 가지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구해야 됩니다. 물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처럼 구하는 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컴플렉시티 복잡도가 높습니다. 즉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모든 데이터를 파인튜닝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여기 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프리트레이닝 할 때도 되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프리트레인을 하게 되는데 이 프리트레인 하는 것들을 복잡하고 오래 걸린 작업들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파인튜닝을 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모델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답터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아답터라는 부분은 이렇게 중간에 레이어 하나를 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요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블록 사이에 어댑터라고 하면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다음에 논 액티베이션 하고 다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요 층을 하나 껴놔서 모델의 나머지 값들은 동일한데 출력되는 값이 약간 바뀌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 어댑터라는 방법은 다 좋습니다. 성능도 되게 올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뒤에서 한번 성능을 보여드릴 건데 되게 많이 성능을 올려서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신 GPU들은 이 병렬 처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병렬 처리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은 최대한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으로 처리만 하지 않으면은 병렬이 돼요. 근데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껴놨죠. 입력하는 것들이 지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레이어랑 뒤에 있는 레이어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모던 GPU에서는 이 방법이 되게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속도를 많이 떨어뜨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속도를 보시게 되면은 로라 같은 것들이 대형 모델들, 배치 사이즈가 작고 시퀀스 랭스가 작으면서 파라미터 수가 작은 모델들에 대해서는 속도 차이가 그렇게까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데이터, 요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면 앞에 보여드린 요 레이어가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로라, 요 논문이 제안할 로라보다 20% 30% 이상 더 많은 성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타는 훈련 가능한 파라미터를 의미를 합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로라가 앞에 말한 어댑터처럼 시간 복잡도, 그러니까 연산량을 더 늘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트랜스포머 가운데에 있는 셀프 어텐션 가운데에 있는 파라미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프 어텐션 들어올 때 x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x에 대해서 쿼리키 밸류를 만드는데, 이 쿼리키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d 곱하기 d 차원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웨이트 매트릭스가 q에도 있고 k를 위한 것도 있고 v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을 내적을 하게 되면서 키 쿼리 밸류를 만들게 되고, 쿼리 키끼리는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루트 디케이 해주게 되고 뭐 소프트텍스트 띄우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요 값과 밸류가 다시 곱해져서 어텐션 아웃풋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어텐션 아웃풋과 다시 아웃풋에 해당하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서 내적해서 아웃풋을 뽑아내게 되는 과정입니다. 즉 총 3개의 여기 하나, 둘 이렇게 3개 이렇게 해서 3개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한번 최적화하는 이 로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입력 d k 있는 x에 대해서 웨이트 매트릭스 d, d를 내적을 해서 d, k, k, d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모델의 학습 방법입니다. 사전학습을 할 때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학습을 하겠죠. 그럼 사전학습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요 웨이트 매트릭스가 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최대한 잘 사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로우 랭크로 쪼갤 겁니다. 왜 쪼개냐? 이 D 여기서 그 요 웨이트 매트릭스를 전체를 다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웨이트를 전부 다 GPU에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부 다 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가정을 하느냐? D, D의 웨이트 매트릭스는 D, R 내적, D, R 이렇게 웨이트 매트릭스로 내적을 한 것으로 쪼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R 같은 경우에는 K와 D의 최소값, K는 앞에 있는 그 시퀀스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요. D는 임베딩 사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요 사이즈보다 매우 작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D랑 K가 뭐 요즘에는 뭐 몇 밀리언, D 같은 경우에도 뭐 몇천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R 같은 경우에는 16 이렇게 쓰거든요. 되게 작은 차원을 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합니다. 요 D 곱하기 D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A, B 요 두 개의 매트릭스를 내적한 것과 근사한다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근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매우 작은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근사할 수 있다. 되게 비슷해질 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003, 112, 뭐 242, 243 이런 식으로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모든 매트릭스들이 우리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하게 디펜던트, 선형 독립이진 않을 겁니다. 선형 종속 관계들인 매트릭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종속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뭔가 구현이 되는 종속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리니어 디펜던트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모든 컬럼들을 다 쓰지 않더라도 0, 1, 2, 3, 2, 3 요것만 쓰더라도 모든 매트릭스 다 쓰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요 전체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요거를 곱하기 2하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곱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큰 D 곱하기 D 차원의 요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요 적은 차원의 웨이트 매트릭스만 쓰더라도 충분히 요 W를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본 정의로 깔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 정의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 웨이트 매트릭스가 만약에 D가 뭐 4096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D 곱하기 D는 1677만 7216개의 총 개수 파라미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요 R을 지금은 제가 그림을 크게 그려서 이렇게 됐지만 요게 16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A는 그러면은 4069 곱하기 16, 16 곱하기 4069 해서 두 개의 거를 곱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 따로따로 별도기 때 파라미터들은 고정이잖아요. 그냥 더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더하게 되면은 총 13만 개가 나오게 됩니다. 13만 개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원래 1600만 개에 비교해서 0.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0.00078 정도를 곱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으로 이 매우 적은 파라미터로도 이 W 큰 데이터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이걸 근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서 이 로라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아까 주어진 x가 주어지고 이거를 웨이트 매트를 곱해서 그 다음 h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w를 이렇게 쪼갠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체를 하면은 파라미터도 수 줄고 파라미터 수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GPU에 1600만 7700뭐씩이 요 1600만 개의 데이터를 웨이트를 올리고 이건 인퍼런스 하기 위해 올리는 거겠죠. 다 훈련하기 위해서 똑같은 걸 올려야 되니까 이걸 2배가 되는 것들을 데이터를 올려야 됐지만 그리고 웨이트가 아까 4개 있었고요. 이것들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많아지겠죠. 이 많은 것들을 올려야 됐지만 이것보다 요 작은 양의 데이터만 물론 요거는 이제 인퍼런스 할 땐 쓰긴 하겠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지만 요거 데이터와 요 파라미터 요 훈련하는 것이 요거
13만 개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훈련은 요 친구만 하니까 요 친구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 한 1.4%만이 GPU에 더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추론만 할 수 있으면은 거의 훈련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델이 2배까지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작은 걸로 근사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요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 우리가 훈련 가능한 요 작은 것들만 써가지고 나온 값과 큰 원래 값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그 다음 값을 사용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W를 사용해서는 일반적인 값만 뽑게 되는 것이고요. 트레이너블 한 거는 요 웨이트 매트릭스 근사한 작은 값, 그리고 근사한 작은 웨이트 매트릭스만 훈련을 해서 H를 뽑게 되고, 이 두 개를 결합 더하기만 해서 그 다음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라라고 하는 것은 로우 랭크, 적은 랭크로 근사를 한 값을 가지고 이 친구만 훈련을 해서 이 두 개의 결합을 한 후에 H를 쓰게 돼서 좀 더 효과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용이한 거죠. 훈련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실제로 코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다른 것들은 뭐 비슷한 거고요.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값을 리저트를 통과를 할 때 이 x가 요 값을 통과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w를 통과를 합니다. w를 통과를 해서 리저트 한 개 뽑고요. 요 리니어니까 일반적인 w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는데요. 뭘 플러스 해주냐라고 하면은 로라의 a 매트릭스와 로라의 b 매트릭스를 내적해서 한 값을 통과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x를 똑같이 통과시켜주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그 다음 리절트에 더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논문이 로라 공식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낸 로라의 공식 논문의 포워드를 캡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시게 되면 파이토치로 실제로 요 구현체대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라의 기본적인 수학적인 증명과 어떻게 이 모델이 훈련이 되는지, 어떻게 최적화가 돼서 왜 적은 파라미터로만 충분한지 한번 봤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조금 더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모든 모델 웨이트를 다 복제를 해가지고 띄워야 돼요. 그리고 요 모델 웨이트는 아까 보다시피 뭐 1600만 개였죠. 이거가 몇 개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카피를 떼댔다. 그렇기 때문에 GPU가 여러분들이 GPU가 항상 인퍼런스 할 때보다 파인 튜닝 할 때 더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로라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라의 웨이트가 물론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지만 학습을 할 때는 요 그라디언트 로라 웨이트만 그라디언트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넣어주는 것보다 비교했을 때는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작은 웨이트만을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떨까요? 인퍼런스 할 때는 물론 조금의 이제 힘듦은 있습니다. 파인 튜닝 한 거는 그냥 모델 웨이트만 쓰면 되는데, 이제 로라로 학습을 할 때 한 거는 요 로라 웨이트까지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메모리는 좀 더 많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렬적으로 제가 아까 시퀀스가 없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요 로라를 추론해내기 위해서 요 웨이트 값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GPU는 최적화를 하면서 이 친구와 요 위의 친구를 동시에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만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연산 속도가 일반적인 인퍼런스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로라를 썼을 때 근사라고 하면은 성능이 더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떨어지면 사실 로라를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요거는 이제 로버트란 이제 모델인데 파인 튜닝보다 로라가 오히려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랑 비슷한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 D버트라고 하네요. D버트란 모델도 파인 튜닝보다 로라가 물론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수는 매우 적지만 성능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GPT에서도 관측이 됩니다. 이 파인 튜닝 한 것보다 오히려 로라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GPT-3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풀 파인 튜닝보다도 로라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훈련 가능한 파라미터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GPU에 요만큼만 띄워놓으면 되는 거라서 더 효과적으로 로라를 학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로라가 더 성능이 좋을까요? 파인 튜닝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게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그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화 성능, 다음에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의 웨이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데이터로 프리트레인했던 데이터들의 웨이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할 때 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성능이 떨어지는 반면에 로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웨이트는 변화시키지 않죠. 그리고 로라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좋은 웨이트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은 그대로 가져가되 로라의 그 특별하게 본인의 태스크에 필요한 로라만 학습이 돼서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요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 validation accuracy versus number of trainable parameter. 파라미터가 늘어났을 때 별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보는 건데 기존에 뭐 prefix embedding이나 prefix layer라고 요거는 이제 다른 논문이고요. 요것들은 보시면은 트레인 파라미터 많아지면은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집니다. 즉 이런 것들은 아마도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버피팅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댑터나 로라는 그거에 대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 되게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파인 튜닝과 비교했을 때도 좋은 애큐러시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트레인 파라미터가 적더라도 더 높은 성능을 그러니까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파인 튜닝보다 적은 파라미터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파인 튜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 높은 성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오버피팅 등의 문제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로라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좀 되게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어텐션 그 웨이트에서 보여드렸던 QKVO, QKVO 이렇게 것들을 로라를 어떤 웨이트에 붙여줄 건지, Q에 붙여줄 건지 K에 붙여줄 건지, 두 개 붙여줄 건지, 로라를 어떻게 붙여줄 건지에 대한 조합표예요. 보시면은 요 0. 요 두 개만 붙였을 때, 하나 붙였을 때보다 두 개 붙였을 때 성능이 좀 더 좋고, 요 특히 QQV에 붙였을 때가 좋고, 모든 거에 다 붙였을 때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랭크는 점점 줄여나갔죠. 그러니까 큰 랭크를 하나에만 붙이는 것들보다 작은 랭크를 QV 혹은 전체적으로 붙여주는 것들이 더 성능이 좋았다, 이렇게 이런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R의 크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로우 랭크를 줄일 때 작은 랭크를 줄인다라고 했잖아요. K랑 D보다 작은 R로 줄인다. 그 부분에서 얼만큼 더 큰 걸로 했을 때 효과가 좋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R이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성능이 오히려 깎여요.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수준의 R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파인튜닝하는 꿀팁들 살펴보면은 이 로라 랭크를 작은 랭크서부터 키워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은 랭크서부터 일정 순간까지는 성능이 올라가요. 그런데 일정 순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라를 학습을 할 때는 이 작은 것부터 학습을 해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꿀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논문 내용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GPU를 이제 여러 개 GPU 위에서 여러 개의 파인 튜닝 모델을 서빙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파인 튜닝 모델이랑 로라랑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보는 한번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파인 튜닝 모델들을 서빙하는 그런 사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파이어웍스 AI라든지 아니면 뭐 라마를 파인튜닝해서 제공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서 모든 파라미터를 파인튜닝 해가지고 다른 웨이트를 이렇게 서빙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GPU 위에 이 모든 웨이트를 다 올려야 되니까 되게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은 로라로 한번 이걸 파인팅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모델 웨이트들은 전부 다 같겠죠. 하지만 로라 웨이트가 다른 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모델을 올리게 되면은 이러면은 일반적인 이렇게 여러 개 모델 서빙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모델들은 공통이잖아요. 그리고 로라 파라미터는 연산을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구성을 합니다. 모델 웨이트는 하나의 공통으로 두게 되고, 뭐 라마 뭐 3빌리언 이런 거 한 개 두게 되고, 거기에 파인 튜닝 할 때 썼던 로라 웨이트만 별도로 GPU에 띄워줍니다. 그러고서 특정 이제 뭐 A 모델을 사용을 한 리퀘스트를 뱉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리퀘스트 A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 웨이트와 로라 웨이트 A만 활성화시켜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B가 들어오면 B만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모델 웨이트를 여러 개 몇십 개 띄워놔야지, 예를 들어 4개의 모델을 하려면은 4개의 웨이트를 띄워야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 웨이트 큰 거 하나와 로라 웨이트만 띄우면 되기 때문에 이 로라 웨이트는 되게 적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GPU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생각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인퍼런스 할 때 모델 웨이트만 띄우는 거에 비해서 로라가 되게 더 많은 것들을 띄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라 웨이트를 여러 개의 모델을 띄운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해서 더 비용 효율적으로 서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도 오히려 로라가 더 GPU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로라 많이 쓰셔서 학습을 할 텐데 그 로라 학습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로라의 기초적으로 왜 로라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논문들을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